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공물리 가르친 정승현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열통계 시작할 거거든요. 작년에는 열 파트를 일반 물리에 넣어놨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해가지고 이쪽을 열미 통계를 같이 이제 묶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흘러갈 텐데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은 일단 이 표 같은 거는 잘 보시고요. 열 통계 같은 경우는 일단 연력화하고 일반 물리에 나오는 연력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 통계 파트로 나뉘는데 각각 개별적으로 거의 두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열 통계에서 이제 기본적인 앞부분 파트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오면 안 되는 고체 물리가 나와가지고 뻔원 쪽으로 나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연력학에서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 하시고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배울 건지 좀 이제 그 틀을 좀 잡아 드릴 테니까 이 테크트리가 좀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왜 흘러가는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우리가 연력하고 열기관을 할 텐데 열기관을 이제 배우는 자체 우리가 열을 처음에 시작하는 자체가 왜 존재를 했냐면 산업혁명 때문에 지금도 이제 발전소 같은 경우 전기 생산할 때 그 다음에 뭐 자동차도 있고 뭣도 있잖아요. 교통수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를 발전 생산할 때 지금도 이제 그 기관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기본 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에는 기관의 원리가 중요했는데 나중에는 얘를 가장 에너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열 효율 같은 경우가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고전적인 거 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으로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고전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설명이 뭐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까지는 설명이 되는데 방향성이 설명이 안 돼요. 방향성이. 네, 그래서 왜 시간은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지, 그 다음에 왜 어떤 물체 같은 경우 뭐 확산을 하는지 뭘 하는지 이게 방향성이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담배 연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연기가 쭉 퍼지면은 연기가 갑자기 한 공간에 이렇게 모이는 현상은 거의 없잖아요. 네, 주위로 딱 퍼지는데 그거를 설명하면서 이제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확장해가지고 열통계가 하나의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요. 기체를 우리가 이상적인 기체 말하는 거죠. 이상적인 그런 상태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얘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열기관을 할 때 기체 상태를 다루는 거거든. 알죠? 그래서 뭐 고체라든지 이쪽이라든지 모델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독특해져요. 왜 그러냐면 그때 포텐셜이 존재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포텐셜이 존재하지 않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엄청나게 멀리 떨어지는 기체 상태에서 다루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갈 겁니다. 알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고전적인 열기관을 보시면 되고요. 연력학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열통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죠? 현실 기체 반대를 발수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거시적인 걸로 가고 미시적인 걸로 가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각각 설명 좀 드릴 텐데 여기 잘못은 거시적인 거는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입자수가 작을 때랑 많을 때 통계 내는 게 틀려요. 예? 많을 때는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우리가 전 국민 키를 그러니까 나이를 평균을 낼 때 우리는 지금 이제 주민등록이나 등록이 돼 있잖아. 아니면은 우리가 그거를 물어볼 때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할 때 이 정도의 반에서 이 정도 사이즈면은 여론조사를 다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전 국민을 물어볼 수 있을까? 물어볼 수가 없어요. 맞나요? 왜냐면 5천만 명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를 다 개별적으로 물어볼 수가 없다고. 물리적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근데 입자들이 많아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아보가드로 수만큼 입자를 풀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고전적으로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운동방식 풀어버리면 되는데 이게 불가능해요. 너무 많아서. 알겠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통계적 이름이 평균값 뭐 이런 거 같은 게 그런 거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미시 통계로 넘어가가지고 이걸 배울 거거든요. 그 다음 조화진 동자, 그 다음에 뭐 자기쌍극자 이렇게 배울 건데 그때는 이제 말씀드린데 열 통계 자체가 사람들이 되게 잘 못해요. 네? 아마 학부 때 가장 개념 잡기 힘든 과목 중에 하나가 아마 통계 거예요. 뭐 양자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통계가 상당히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 흐름대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이제 배우는 게 왜 배우는 건지 어떤 흐름으로 배우는 건지 좀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기체 상태를 우리가 이제 짜임새 있게 좀 배운다. 알겠죠? 그걸 고전적인 거는 기체를 이제 퉁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배우는 거고 이제 통계적인 거 말할 땐 기체 입자 하나하나가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 건지 알겠죠? 통계적으로 배운다는 거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잘 따라오셔가지고요. 이것도 잘 보시고요. 알겠죠? 열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정적인 거니까 우리가 이제 뭐 네 가지 정도 기본적인 과정이 있거든요. 예. 등온, 등압, 그 다음에 등적하고 단열. 이 과정을 이제 믹싱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하는데 물론 그 과정밖에 없냐? 그 과정 외적인 것도 많습니다. 아셨죠? 네. 외적인 거 많은데 기본적인 걸 그 기본적인 걸 활용을 해가지고 열기관을 형성하는데 열기관도 이제 하나의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과정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과정 열기관의 부분적인 걸 물어보느냐 아니면은 한 사이클 자체를 물어보느냐 해가지고 나오는데 잘 보시면은 아마 올해는 아마 열기관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그리고 통계적인 거는 작년에는 고체를 빼면은 통계가 너무 쉽게 나왔어요. 알죠? 고체는 통계가 아니라고 보시면요. 포논은 포논도 솔직히 쉽습니다. 아셨죠? 네, 되게 쉬운데 개념 자체가 뭔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안 배우면은 그래서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하는 게 왜냐면 배운 사람들은 땡큐 문제였어요. 그냥 진짜 그냥 점수 거저주는 문제였는데 안 배우신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푸는 문제가 돼버리죠. 네, 그걸 빼고요. 저런 문제는 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거는 좀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특정 학교라든지 그걸 배우는 학생들은 엄청나게 이득을 받겠죠. 4점이면 엄청 크니까. 보통 고체 같은 경우는 학부 때 거의 안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배우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엔트로피 이제 전미분광계식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열기관에서 하나, 그 다음에 통계에서 후반 파트에서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죠? 네, 너무 작년에 쉽게 나와가지고 통계 파트에.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잘 공부하셨으면 돼요. 그것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뭐 나올지 이거를 나중에 이제 실전 문제를 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춰갖고 이제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먼저 배워야 되는 거니까 알겠죠? 뭐가 나올지 어느 파트에 나올지를 확률적으로 말할 수 있어도 꼭 거기서 100%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잘 흐름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잘 보세요. 처음에는 일단 열이라는 거는 처음에 고전적으로 이제 가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전적인 연력학을 배우는데 이렇게 네. 그 다음 열역학이 있고 열통계가 있어요. 알죠? 열통계. 자, 열이라는 거는 그냥 차갑고 뜨겁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열이 발생을 하는지 이거를 나중에 통계 때를 알았어요. 통계. 얘들이 궁극적으로는 입자들의 움직임이 열을 발생시키는구나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열이라는 거는 뭐 고전적으로는 뜨겁고 차갑고 이게 되게 뜬구름 잡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죠. 그렇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니까 뜨겁냐? 네, 차갑냐 이런 건데 요거를 이제 기술을 하는 게 뭐를 우리의 척도를 만들어놨냐면 온도라는 척도를 만들어놨죠. 그렇죠? 온도는 세 개가 존재를 합니다. 알겠죠? 섭씨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 화씨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 온도가 존재를 하거든요. 얘 두 개는 기준이 똑같아요. 물을 기준으로 해놨어요. 물론 단위만 조금 다를 뿐이지.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물이 얼 때 0도씨, 그러니까 1기압하고요. 1기압에서 아주 이상적인 상태에서 0도씨에서 얼고 100도씨에서 끓죠. 얘는 등분을 이제 100분도 해놓은 거고 화씨 같은 경우는 32에다가 그 다음에 얘는 180등분 해놨어요. 알겠죠? 180도. 얘는 도씨가 되는 거고요. 얘는 도F. 네, 두 개는 기준이 똑같아요. 그냥 물로 만들어놨는데 단위만 좀 다릅니다. 알겠죠? 네, 단위만. 그리고 절대 온도 같은 경우는 얘는 그러니까 물의 상태에 따라서 기준을 한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를 기준으로 했냐면요. 0켈빈에서 얘는 끝까지 갈 수 있죠. 물론 우주 초창기 온도 이유는 못 갈 테지만 네. 그래서 얘는 입자의 운동 상태를 기준으로 했어요. 알겠죠? 네. 0켈빈에서 입자 운동이 멈춰요. 네. 물론 양자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절대 온도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구할 수가 없어요. 절대 온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이거는 화씨 같은 거는 관계식이라는 거 화씨를 F라 하고요. 섭씨를 C라 가면은 F는 5분의 9에다가 C 플러스 그 다음에 아이고 5분의 9C 플러스 32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그냥 알아만 두세요. 아셨죠? 뭐 이걸 하겠다는 거 아니니까. 네. 이거는 네. 그래서 온도라는 이제 척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뜨겁고 차갑고 정도를 우리가 기술을 합니다. 아시죠? 이거 같은 경우는 알았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 이제 열통계까지 이제 가면은 이게 그러니까 연력학 법칙이 고전적인 약간 뜬구름 법칙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1법칙, 2법칙 뭐 나오고 하는데 원래 0법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법칙, 2법칙을 하면서 원래 정의 자체가 0법칙이 원래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어떤 상태를 기술할 때. 근데 왜 이제 0법칙이라고 그랬냐면 불완전한 상태에 대해서 연력학이 발전을 했어요. 알겠죠? 실험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짜임새가 좀 안 맞죠. 그래서 처음에는 영법칙이 연력학 영법칙이 정제래요. 통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영법칙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가정을 해줘야 되는데 뭘 가져가냐면요. 열표형을 가져갑니다. 왜 예를 들어서 A랑 B랑 열 교환이 실질적인 열 교환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이 흘렀을 때 A랑 B 이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 이 시스템이 뭐냐면 열이 뭐 주거니 받거니 하겠죠.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열평 상태라는 건 뭐냐면 열 교환이 없을 때 충분히 시간이 흘렀을 때 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는 이제 뭐냐면요. 열평 상태 정의는 온도가 똑같아요. 알겠죠? 네. 알아두세요. 온도가 똑같다. 이게 연력학 영법칙이에요. 열편 상태에서는 두 물체 온도는 같다. 이거를 통계적으로 바라보면 조금 틀려요. 나중에. 알겠죠? 네, 나중에는 네, 다른 말로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통계 좀 해드릴 테니까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연력학 영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우리 하는데 객관식 시험에서는 열 전달 법칙이라든지 이렇게 뭐 전도라든지 그 뭐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임용에서는 전도 이런 걸 잘 내기가 좀 빡십니다. 왜냐면 열기관을 제끼고 열 전도를 낸다. 아 이게 좀 힘들어요. 만약 객관식 시험 해가지고 열 파트가 네다섯 문제 나온다. 그러면 이 파트 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피트 같은 경우는 좀 내기도 합니다. 객관식 시험 내기 좋은 이렇게 하는 거라서 열 전도 상식으로만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열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전도를 하느냐, 그러니까 열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근데 기체 같은 경우로 우리가 할 때는 열이 뭐 전도로도 되기도 하는데 그냥 섞여가지고 얘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열이. 그러니까 열을 어떤 전달적인 면에 대해서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 시스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 전달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고체, 그 다음에 액체, 기체 상태에서 뭐 이런 식의 존재를 하는데 얘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열이 전도랑 얘는 대류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기체 상태에서 떨어져 있을 때는 얘는 기체라기 좀 그런데 떨어져 있을 때는 액체 기체도 이게 그거죠. 대류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분리가 돼 있어. 접촉이 안 돼 있을 때. 근데 그때는 복사가 돼요. 복사. 알죠? 네. 그래서 전도라는 거는 좀 해드리면요. 전도. 열은 접촉 상태에서 할 때. 그래서 열이 얼마나 이제 전도가 되느냐. 전도되는 열량이 Q라 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써드리면요. KA에다가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여기서 K라는 거는요, 열 전도도예요. 열이 얼마나 잘 돌달하는지 이거 상수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A라는 건 단면적이고요. 접촉 면적. 그다음 THTC라는 거는 고온체, 저온체.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시간이고요. 길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고온이고요. 여기가 저온이에요. 이게 이제 고체 물질이야. 알겠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죠. 여기가 라면물이고요. 여기 젓가락이고 여러분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고온에서 열은 저온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전도. 근데 이것도 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지를 사람이 처음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뜨거운 물체를 만지면은 뜨겁잖아요. 차가운 물체는 차갑고, 뜨겁다라는 건 열이 우리한테 오는 거고요. 차갑다라는 거는 가거든요. 네? 빼앗긴다라는데 그거를 그냥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통계로 나오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알아두시고 이거는 열 전달, 얘는 시간이고요. 알겠죠? T는 시간. 네, 여기 길이고 D. 여기 단면적이 되겠죠? 단면적. 알겠죠? 전도. 네, 이거는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T분의 Q라는 거는 1초당 열이 넘어가는 거니까 이게 열 전달률. 그래서 P를 쓰는 거죠. T분의 Q. 1초당 얼마나 열이 넘어가느냐. 와트잖아요, 이게. 그쵸? 이 줄로 하면은.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알아두시고요. 왜냐면 얘는, 임용 파트에서 열미 통계에서 두 개가 파트가 이제 기술이 되는데, 열기관을 제외하고 이걸 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시죠? 네. 이 파트. 취지가 조금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열 통계를 한다라는 거는 기체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전달이 되고 뭐 열이 그거를 연구하는 건데 그거를 빼고 이 전도 파트를 낸다 하는 거는 네, 조금 네, 그렇습니다. 네, 미치지 않고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래서 거의 안 나왔어요. 네, 한 20년 동안 보세요. 기출에 전도가 나왔는지. 취지 자체가 좀 안 맞습니다. 알겠죠? 작년처럼 만약에 미쳐가지고 저기 폰온 내는 것처럼. 근데 폰온 같은 경우는 일단 기체 상태로 그거를 가정을 하고 하는 건데, 네, 이거 내기가 조금 힘들죠. 내더라도 이거 땡큐 문제로 맞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 대류 같은 경우는 대류는 메커니즘이 없어요. 아시죠? 대류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대류는 밀도 차이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뜨거워지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간격이 멀어지기 때문에 밀도가 떨어져 가지고 얘는 이제 중력이 존재를 할 때 얘를 올라가고 얘들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대류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대류 현상 같은 경우는 대류 현상은 난류예요. 난류. 그러니까 액체가 일단 뜨거워질 때 아주 저온적인 게 아니라 얘는 그래서 대류 메커니즘 설명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얘는 난류 메커니즘이 얘는 아직 완성을 시킬 수가 없어요. 아시죠? 난류적인 거. 얘는 대류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너무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니비우스-스토크스도 있고 뭐 또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시뮬레이션 해버립니다. 아셨죠? 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너무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변수가 난류에서는 너무 큰 영향을 미쳐버려요. 되게 사소한 변수가. 네, 그거랑 똑같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온 기체에서 총알이 있는데 총알에 여기에 살짝 삐져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얘가 저속으로 가면은 이 흐름 자체가 얘들이 영향을 그렇게 크게 안 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물이 그 졸졸졸 흐를 때랑 졸졸졸 흐를 때는 우리가 대충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 홍수 날 때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막 요동치잖아. 그쵸? 네. 그렇게 난류 크게 흘러버리거나 뭐라 해버리면은 얘 우리가 예측하기 힘듭니다. 아시죠? 되게 세밀한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알죠? 그래서 난류 메커니즘은 없다. 아셨나요? 네. 그리고 복사. 복사라는 건 나중에 증명해 드릴게요. 아셨죠? 얘는 뭐냐면요. 빛이
빛으로 전달하는 거죠. 빛으로. 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 빛이 이렇게 있어요. 얘는 온도 T라는 물체가 이렇게 있고요. 표면이 이렇게 있는데 얘들이 온도 T를 가지면은 흑체라는 거는 뭔 말이냐면 얘가 표면에 이렇게 하거든요. 나중에 예? 여기다 빛을 온도 T인 빛을 쏴요. 그러면 얘가 땡땡땡땡 이렇게 충돌 막 하거든요. 그러면 막 충돌을 하니까 여기 전체적인 T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빛을 이렇게 방출을 해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아주 시커먼 막 흑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조금 그 이름이 흑체여서 그렇지, 예, 그거 좀 다릅니다. 그래서 왜냐면 외부한테 열을 흡수를 하고 하잖아요. 그럼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온도 T에 가진 물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시죠? 온도 T에 가진 물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 에너지, 이거 전자기 때 배우지 않았나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 에너지, 이게 포인팅 벡터죠. 맞나요? 이거의 평균값 아셨죠? 이거의 평균값, 시간 평균값, 그게 뭐라 하냐면 이게 I라 그래요. 아셨죠? I. 이거의 시간 평균값. 단위 시간당 에너지가 이게 P잖아요. 그렇죠? 면적당 하는 거니까. 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세기예요. 빛의 세기.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시그마 T의 4제곱이 돼. 이게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에요. 아셨죠? 요거는 나중에 열통계 때 증명해 드릴게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아주세요. 네, 빛의 세기. 그래서 빛의 세기로 대충 우리가 이제 온도만 주어지면은 얼마의 빛의 세기가 나오는지 할 수가 있거든요. 태양 같은 경우는 보통 6000켈빈이죠. 사람 같은 경우는 한 300켈빈이라 할까요? 보통 300켈빈? 네, 그 정도. 상온일 때, 이 정도 할 때. 그래서 몇 배가 되는지 대충 나오겠죠. 네,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빛이 세기가 단위 면적당 1초에 나오는 빛의 양이, 예, 결정 나거든요. 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복사, 이거는 뭐 통계 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왜 이렇게 나오는지 증명을 해 드릴 테니까 알아두시고요. 이게 슈테판 볼트만 법칙. 볼트만 상수예요. 시그마는. 그리고 빈의 변이 법칙도 있는데 얘들이 여기서부터는 좀 통계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일반 물리에서는 증명 안 하고 그냥 쓱 넘어가 버리는 데인데 얘는 통계로 좀 봐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여기서 빛이 나오는 게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 빛만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빛들이 나오거든요. 태양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빛 나올 때 적외선이 주로 나오지만 여러분한테도 다른 것들도 막 나오거든요. 태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빛을 이렇게 태양 같은 경우 할 때 얘는 빛의 세기를 할게요. 여기가 파장이고요. 그러면 짧은 파장도 나오고요. 뭐 감마선, 뭐 X선 이런 것도 나오는데 태양에서 얘들이 가장 어느 놈이 가장 많냐, 빛들이. 왜냐면 100개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나오면은 뭐 감마선 1개 나오고 X선 뭐 3개 나오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특정한 파장이 엄청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빛이 가장 세느냐. 예, 태양빛 같은 경우는 보통 500나노미터 노란색 빛이 가장 세요. 아셨죠? 가시광선 영역이 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광선 영역으로 눈이 진화를 한 겁니다. 땅바닥에 이렇게 있는 것들은. 그래서 여기가 람다 맥스가 뭐냐면요, 빛이 제일 큰 게 아니라 제일 에너지가 센 놈들. 아셨나요? 네, 제일 에너지가 센 놈들. 그래서 빈의 변이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빈은 사람 이름이에요. 흑체 온도, 표면 온도가 T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제일 센 파장하고
이 표면 온도를 곱하면 얘가 상수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상수. 그래서 이걸로 별 온도 파악도 합니다. 멀리 떨어지는 물체에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멀어지는 거니까, 그쵸? 도플러 효과 해가지고 여기 이 파장을 별빛이 오면은 이게 파장들이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멀리 멀면 멀수록 도플러 효과,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도플러 효과를 보정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 빛이 최대값을 알 수가 있어. 그쵸? 이게 상수가 나온대. 그러니까 별의 표면 온도를 알아버립니다. 알겠죠? 파장을 알면, 최대 파장을 알면 그 별의 표면 온도를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통계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얘는 통계로 풀어야 되는 거니까. 네, 알아두세요. 통계 시간에 증명해 드릴 테니까. 별거 없죠? 네. 복사는 통계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전도 같은 경우는 그냥 알아두고 저 산수 문제로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열팽창을 설명드릴 텐데요. 열팽창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고체가 있고, 뭐 액체는 패스하고, 그 다음에 기체가 있는데, 기체의 열팽창을 다루는 것 같은 경우는 상태 방식으로 다루는 거고요. 그거는 기체 상태 할 텐데, 뭐 고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선이 있고 부피 팽창이 있는데, 얘들은 그냥 한번 왜 열 받으면 얘들이 진동을 해요. 고체 같은 경우는. 예? 많이 하려 그래, 진동을. 그러니까 평균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얘들 같은 경우가. 그래서 팽창을 하고요. 이거로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많이 현실에서 이용을 해요. 식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열팽창 개수를 활용을 할 때 얘는 건축이랑 그다음 의료에서 많이 써요. 알겠죠? 여러분들 치아 같은 거 할 때 요즘에는 이제 아말감 같은 경우를 안 했거든요. 산화수은 그거 해가지고 요즘에는 다 이제 금이라든지 레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열팽창이 이빨하고 거의 비슷해요. 알겠죠? 안 그러면은 깨져버리거나 빠져버리겠죠. 네, 이빨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시멘트랑 철근 콘크리트 쓰죠. 네, 시멘트랑 철근 콘크리트도 열팽창이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안 그러면은 금가버리죠. 철근이 온도가 우리나라 사계절이잖아요. 온도가 겨울일 때는 쪼그라드는데 그리고 여름일 때 팽창하잖아요. 그럼 여름일 때 팽창할 때 시멘트 팽창값보다 철이 더 팽창해버리면은 어떻게 돼? 건물이 금가겠죠. 네. 이게 왜냐면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100m일 때 만약에 0.몇 %만 팽창을 하더라도 팽창이 살짝만 달아지더라도 뭐 몇십 cm가 넘어가 버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로 관련돼 가지고 이거를 다 합니다. 아시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열팽창 발라가지고 하는 거는 현실에서 바이메탈 많이 써요. 바이메탈 같은 경우 화재 경보기 있죠. 화재 경보기. 그 다음에 화재 경보기 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두 개를 이렇게 열팽창이 다른 것들을 이렇게 해놔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그래서 구리랑 알루미늄도 쓰기도 니켈처럼 합금도 쓰긴 하는데 만약에 얘가 A가 열팽창이 B보다 크다 가면은 이런 식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꺾이겠죠. 그래서 여기 접촉돼 가지고 이제 차단시킨 거나 뭘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게 뭐냐면 커피포트기 있죠. 뜨거워지면 탁 소리 나 가지고 차단되는 거. 네, 그거 바이메탈 쓰고요. 그다음에 전기 다리미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메탈 많이 쓰거든요. 네. 그거는 그냥 상식으로만 알아두세요. 아시죠? 네, 열팽창. 네,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에펠탑 높이도 있고 내열 유리도 있고 그다음 나무통 만드는 방법 이렇게 했는데 얘들도 다 열팽창 고려해가지고 하거든요. 알아두세요. 그래서 와인 같은 경우 할 때 와인이 항상 서늘한 데서 보관하라 그러잖아요. 코르크가 열팽창을 해가지고요. 와인은 산화가 돼버리면은 썩거든요. 와인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여러분 소주 좋아하시죠? 와인 싫어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력학 쪽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연력학을 수식적으로 할 거예요. 우리가 열을 기술을 할 텐데 어떤 식으로 기술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입자들을 우리가 고전적으로 다룰 때 뭘 했냐면 FNMA를 했잖아. 그쵸? FNMA. 예. 그런데 고전에서 말하는 F는 MA 이거 같은 경우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일과 에너지 이렇게 있죠. 일과 에너지. 네, 일과 에너지 정리 얘는 운동 방식 이렇게 있죠. 그러면 기체에서 갇혀있는 기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얘를 아는 게 뭐냐면요. 얘는 실험 법칙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요. 처음에는 뭐가 되냐면요. 그리고 뭘 가산하냐면 기체 같은 경우 우리 이제 기체를 하거든요. 왜 기체를 하냐면요. 연력학 법칙을 할 텐데 잘 보세요. 고체가 있고요.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어요. 그런데 고체랑 기체랑 간격이 어느 정도냐면요. 얘는 100만 배 차이가 나요. 100만 배. 최소한. 간격이.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는 사람들하고 커넥션이 되게 중요하잖아.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백화점을 지나가는데 강원도 쪽에 DMZ에 딱 백화점 지면 안 되죠. 당연히 망하겠지. 그렇죠? 어떻게 와? 백화점. 그런데 내가 절대 못 찾는 보물 같은 거를 숨겨놓으려고 그래. 나만 알게끔. 그러면 어디다 생각나요? 막 위험한데 할 수 있죠. 사람들이 잘 못 오는 거래. 아니 뭐 길가닥에 뿌려놓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향력을 봐야 되는데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뭘 고려를 해야 되면 포텐셜을 고려해 줘야 돼요. 서로 쌍방 포텐셜 같은 거 고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에서는 나중에 케미컬 포텐셜 있죠. 그거를 열통계에서 다뤄요. 근데 물리에서는 안 다룹니다. 왜? 물리는 기체를 할 거거든. 그리고 고체 같은 경우는 고체 물리로 넘어가 버려요. 아셨죠? 그러니까 얘는 안 다룰 거다. 얘를 다루는데 기체에서 얘는 서로 포텐셜 있죠.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하면은 너무 복잡해져요. 너무. 그러니까 이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를 안 하고 싶은 거야. 아셨죠? 안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이 포텐셜을 고려 안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거를 이상기체라 그래요. 고전에서는 아주 특이, 엄청나게 포텐셜 높고, 서로 그거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단 이상기체는 뭐냐면요. 크기를 무시합니다. 입자의 크기. 얘들이 없어. 알죠? 입자의 크기. 그리고 얘는 그 다음에 당연히 탄성 충돌하고요. 서로.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요. 또 포텐셜 서로의 포텐셜이 없어요. 알겠죠? 알아두세요. 해야 돼요. 사이즈를 무시하고 포텐셜 탄성 충돌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서로의 사이즈를 살짝 고려하는 게 있어요. 얘들 같은 경우가 그게 반대를 말쓰고. 알겠죠? 현식이체 보정이죠. 반데르발스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반데르발스 같은 경우는 하나 더 해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상태 변화를 해줘요. 여기서는 이것도 안 했네요. 사이즈 뭐 포텐셜 없으니까 얘는 상태 변화가 없습니다. 상태 변화 없어요. 상태 변화 아시죠? 기체에서 고압으로 줘버리면 액체로 가버리잖아. 그쵸? 네. 그걸 무시. 상태 변화 없다. 아주 이상적인. 그래서 이상기체 하는 거고요. 이거를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보일 법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력학 같은 경우는 운동 방식이 일과 에너지를 하려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왜 못하냐면 내가 말씀드렸죠. 너무 많아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볼 수가 없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셨나요? 얘들이. 입자 수가 아보가드로 수란 말이야. 그러면은 슈퍼컴퓨터로 아보가드로 수가 보통 10에 24승계라 할게요.
팩터 자체가 그냥 1몰 정도 하면은 얘는 그러면 1초에 슈퍼컴퓨터가 1조 번 정도 계산한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얘가 10의 12승 초가 걸려요. 1조 초가 걸린다고. 1조 초가 아셨나요? 1조 초. 네. 1조 초 대충 해보세요. 그러면 10의 7승이 1년 정도 되거든요. 보통 3천만 초 되는 거니까 1년. 얼추 해보면은 그럼 해보면 10만 년 걸려요. 10의 5승요. 대충. 알겠죠? 그러니까 1몰만 이렇게 다룰라 해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요렇게 고전 역학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역학이라는 게 새로 빠져요. 이거를 기체를 할 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요. 요래 이상기체를 가정을 했어. 알겠죠? 얘를 우리가 대상을 가정을 해야지 다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했냐면요. 보일 법칙이 등장을 했어요. 알겠죠? 보일 법칙. 보일 법칙은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뭐라 했냐면요. 기체의 압력하고 부피 관계. 이 관계를 보일 법칙 했어요. 기체를 가둬놓고. 알겠죠? 가둬놓고. 네. 그래서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뭐 VP나 PV나 이렇게 할게요. 근데 PV로 많이 하는 거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T가 일정한 상태에서는 PV가 얘가 일정하다. 알겠죠? 제약 조건. 압력과 부피가 기체를 결정하는 양적인 걸 결정하는 거는 일단 부피일 테니까. 알겠죠? 부피. 네. 질량 이런 게 아니에요. 부피가 돼요. 왜 질량 이런 게 관계가 없는지를 일단 그거는 아보가드로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보일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샤를 법칙. 샤를 법칙 같은 경우는 압력이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 조심해. 절대 온도로 할게요. 섭씨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절대 온도로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섭씨로 하면 어차피 시프트가 되는 거니까 평행이동. 그림 저기 자료 9페이지 근거처럼 되는 거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 절대 온도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기울기 있죠, 기울기. 얘가 일정해요. 알겠죠? 온도분의 부피, 얘가 일정하다. 그래서 얘 두 개를 합쳐요. 그래서 이거 보일샤르 법칙이에요. 뒷페이지에. 아셨죠? 이걸 두 개를 합치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체를 다루는데 생각해 보시면요. 기체 이렇게 담아서 주사기처럼 이렇게 우리가 뭐 누르고 팽창시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일단 변수를 결정을 해줘야 한단 말이야. 기체한테 작용하는 것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힘을 작용할 텐데 압력이 되겠죠. 압력. 이해가시죠? 압력.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P 압력. 그 다음에 얘가 부피. 그 다음에 보일샤를 합치면은 얘가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기체는 우리한테 왜 압력을 했냐면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을 나눠 갖고 여기를 압력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P 그 다음에 얼마의 기체 양적인 게 있냐 V 알죠? 그리고 얘들이 어느 온도 상태 왜 온도가 하는 거냐면 나중에 온도가 운동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열의 양. 그래서 얘를 내부에 요거 있죠. 그래서 연력학에서는 변수가 고전 연력학 초창기에는 압력, 부피, 온도가 변수예요. 아셨죠? 알았어요. 얘들 이 변수들의 관계가 이게 보일샤르 법칙이에요. 아셨나요? 그러면 보일샤르 법칙인데 얘를 잘 보세요. 기체의 변수를 잘 보면은
P, V, T 이 변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이 변수들이 일정하다라는 거는 얘는 비례식이고요. 이 일정한 값을 찾아버리면은 그때는 방정식이 돼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시죠? 얘를 그러니까 요 값을 찾아버리면은 그때는 방정식이 된다고. P 함수. 그래서 요 값을 찾고 싶은데 얘를 못 찾았는데 아보가드로 등장해서 찾아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폭발적으로 발전합니다. 알겠죠? 기체 그래서 아보가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자,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기체 종류에 상관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왜 우리가 나중에 몰수, 기체의 개수로 하냐면 질량 이런 걸로 안 하고요. 나중에 통계로 할 때는 이제 질량도 개별적인 입자의 질량이 중요한데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다는 말은 입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인데 얘들이 수소, 헬륨 넘어가잖아요. 계속 기체로 넘어갈 때 얘들이 살만 찝니다. 물론 양자적으로 할 때 최외각 전자 이거 말고요. 포텐셜을 고려 안 한다 그랬으니까. 알겠죠? 얘들이 살만 쪄. 그러니까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다는 말은 입자 한 개의 질량에 관계없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기체의 종류 관계없이 얘는 예를 들어서 뭐 0도씨를 할까요? 0도씨. 아이고. 0도씨죠? 0도씨 그 다음에 1기압 에서 그 다음에 뭐 부피 예를 들어서 1몰의 부피를 할게요. 1몰의 부피가 22.4리터는 아시죠? 네, 이거. 자, 얘는 이때는 그냥 22.4리터 할게요. 이때는 같은 개수의 분자수가 입자수겠죠? 분자수가 존재한다예요. 이걸 찾아버립니다. 아셨죠? 얘를. 그래서 해보세요. 얘는 여기다 1기압 넣고요. 1기압. 이게 1.013 곱하기 10의 5승 헥토파스칼, 그러니까 5승 파스칼이거든요. 얘는. 그 다음에 얘는 22.4 같은 경우는 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의 세제곱으로 해야 되니까. 네.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예요. 그리고 얘는 0도씨라고 했으니까 얘는 273 켈빈 되겠죠. 맞죠? 근데 이걸 나눠요.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이때는 이 상수가 나와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기체상수라고 그래요. 아셨나요? 네, 기체상수. 그래서 요거 기체상수, 요거를 기체상수라고 그래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걸 딱 찾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이때 방정식이 돼버립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P, V는 얘는 R, T.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기체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22.4리터를 갖다가 1몰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놨어요. 아셨죠? 아보가드로 수 해가지고 기체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입자수가. 그러면은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몰수가 증가를 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M몰. 알겠죠? 네. 그리고 입자수로 하면 어떻게 되냐? 얘는 1몰일 때 N0 아보가드로 수 아시죠? 얘는 6.052 곱하기 10의 23승계. 네.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N몰일 때는 입자수가 N개일 거 아니야? 얘가 아시죠? 그러면 여기 쉽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N에다가 N0분의 RT니까. 그래서 여기서 NK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얘를 볼츠만 상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볼츠만 상수가 작은 값이에요. 기체 상수보다.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력학에서 이렇게 다루고요. 연력학에서 이거 많이 쓰고요. 통계에서는 이거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연력학은 집단으로 봐요. 모든 입자들이 다 상태가 동일하다고 보는데 통계는 달라요. 이거랑 똑같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평균이 50점이면은 모든 사람들이 평균을 다 50으로 주는 거랑 똑같아요. 고조는.
그러니까 분포 함수가 없어. 근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러잖아. 실질적으로는 100점도 있고 빵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계 분포로 보는 거를 할 때는 입자에 얘들이 몇 마리가 존재하는지. 왜냐면 이 n마리를 통계로 볼 거니까. 그래서 통계에선 이거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고전 연력학에선 이걸 많이 써요. 아셨죠? 알아두세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P, 압력, 부피, 온도 얘를 결정하는 것들을 그래서 이거를 이상기체 상태 방식이라 합니다. 이게 스타트예요. 아셨나요? 이게 F는 MA랑 똑같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상기체의 가정이에요. 기체를 얘를 상태로 존재하는 거. 알겠죠? 요게 스타트예요. 이상기체는 고전 연력학은 요거부터 시작합니다. 아셨나요? 요거부터 알아두세요. 이거를 아주 중요한 이상기체 상태 방식이라고 그래요. 폐쇄된 공간에, 그러니까 갇혀있는 공간에 대해서 얘는 이거 다 결정해줘. 아시죠? 알아두세요. P, V, T. 상태가, 그러니까 얘 변수가 몇 개예요? 3개죠? P, V. 왜냐면 갇혀있을 때는 어차피 몰수가 안 변할 테니까. P, V, T. 알죠? 3개. 변수들. 그래서 상태 방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연력학 같은 경우가 엄청 빨리 발전해요. 알겠죠? 이 상태 방식을 스타트를 끊고 수식적으로 우리가 빨리빨리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좀 해드릴 테니까 알아두세요. 자, 이때는 그거예요. 절대온도입니다. 알겠죠? 상태 방식. 상태 방식은 단위가 무슨 단위인지는 아시겠어요? 단위가 무슨 단위죠? 에너지 단위죠. 왜? 이게 FS가 에너지 단위잖아. 그쵸? 그러면 얘를 고쳐보면요. A분의 F에다가 AS. 이게 PV잖아. 상태 방식은 에너지 스페이스 단위입니다. 에너지 단위예요. 단위가 되게 중요해요. 아셨죠? 단위. 그러면은 우리가 얘들이 고전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입자가 n마리가 있으면 n마리 애들이 다 에너지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아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온도 이제 상태 방식이 주어졌을 때 공간에 갇혀 있는 놈들이 무슨 에너지가 있냐. 근데 아까 말했죠. 제가 포텐셜을 제외하면 무슨 에너지밖에 없어? 운동 에너지밖에 없잖아. 그 운동 에너지를 찾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네, 운동 에너지를. 왜 에너지를? 얘는 에너지 스페이스로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뭐 하고 싶냐면 에너지 스페이스로 정의를 해놨잖아.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찾고 싶은 겁니다. 아셨죠? 우리가 일주를 줬을 때 얘들이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할 때 그래서 처음에 운동 에너지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찾냐면요. 압력이라는 거는 기체가 얘는 벽을 때려야지 압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꾸 밀려는 거. 그래서 충돌. 그래서 고전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제 고전 연력학이니까 어떤 식으로 증명하느냐. 얘는 탄성층으로 증명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잘 그려드리면요. 자, 길이가 L인 정육면체라 할게요. 정육면체. 네. 그리고 기체의 압력이라는 거는 P라는 거는 단면적에다가 얘는 F니까.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한 마리 하겠습니다. 한 마리 아셨죠? 한 마리가 작용하는 거. 그걸 할 거거든요. 네, 한 마리. 그러면 자, 입자 한 마리. 왜냐면 입자가 n마리가 있어요. 여기에 n마리. 근데 한 마리만 보겠다고. 요거 한 마리. 알겠죠? 한 마리. 그래서 얘는 한 마리가 벽에 작용하는 F를 구할 거예요. 알겠죠? 평균값. 얘들 같은 경우는. 아시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압력 같은 경우는 요거 이용할 거예요. 그 I는 F 델타 T라는 거는 델타 P. 이거 운동량과 충격량 관계식 해가지고요. 얘 궁극적으로 뭐 할 거냐면 입자 한 마리 운동 에너지를 찾을 거라고. 아셨나요? 운동 에너지 찾아버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상태 방식 넘어간 다음에 얘는 입자 한 마리 운동 에너지 이 자체가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알겠죠? 요걸 찾아요. 운동 에너지 정의를 해. 예, 그 다음에 E를 정의를 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전할 거거든요. 근데 좀 끊어가겠습니다. 아셨죠?